네, 잘 쉬셨나요? 이번에는 7-14 판관비 영업의 비용 수익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판관비 쪽은 좀 더 계정이 익숙해서 쉬워들 하시긴 하는데 이 88에서 91까지는 좀 헷갈리니까 차근차근 잘 보셔요. 88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 용지 1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산 처리 똑같은데 비용 처리가 달라요. 일단은 대변의 현금은 똑같아요. 현금 10만원 나가요. 여기도 현금 10만원 나가요가 맞고요. 왜 나갔나요? 해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던가 비용이 발생하던가 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산 처리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사용지의 자산은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비용 처리해 그러면 소모품비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아무거나 여기까지 오늘은 요 1단계까지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결산이에요. 결산이 정말 헷갈리거든요. 자, 결산일이 되었어요. 12월 31일이 되어서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분기한 저 내용 중에서 소모품이라는 건 뭐냐면 나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복사용지 10만원어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짜 한 장도 안 썼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쓰려고 사왔기 때문에 일부 썼겠죠. 일부 쓰고 일부 남았다 뭐 이런 거. 아무튼 다 그대로 있으면 결산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중에 썼으면 남아있는 금액이 줄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소모품 중에 3만원어치 썼대요. 구입 시 소모품이란 자산 처리했었단다. 이렇게. 자, 그래. 그러면 이 소모품이라는 계정에는 얼마로 보고되어야 할까요? 3만원어치 썼으니까 안 쓰고 있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자, 요렇게 대변에 내보내주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사올 때 소모품 처리했는데 결산일날 보니까 3만원어치 썼더라. 그래?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에는 7만원이 있다고 보고해야겠는걸? 해야 되겠죠. 안 쓰고 있는 소모품 7만원어치 있어요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대변해 3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자산 감소. 3만원을 빼주는 이유는 뭐냐 하고 차변에 쓰는데 왜 빼주고 있냐면 썼거든요 라는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 B 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소모품은 감소시켜 주고요. 그럼 소모품은 10만원 처음 증가했다가 결산일날 썼는 만큼 사용한 만큼 대변에 줄여서 잔액이 보고되게 하고 소모품 썼으면 어떻게 되나? 썼어? 그럼 비용이야 하고 이 두 개가 얘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보고되고 얘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소모품이란 자산 처리했는데 진짜 안 쓰고 그대로 다 했으면 분개 없음. 결산일날. 문제는 썼다? 썼어? 그럼 쓴 만큼 빼. 그리고는 썼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분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대변에 소모품 내보낼게요. 3만원이요. 왜요? 사용했거든요. 요렇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90번. 이번에는 비용 처리하랬어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이거는 이제 진짜 사오는 날 사오자마자 썼다고 분개를 한 거예요. 쓰려고 사긴 했지만 사오자마자 다 썼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다 썼으면 결산일날 아무 분개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니까 안 쓰고 남은 게 7만원어치나 있대요. 미사용액 안 쓰고 있는 거. 그럼 쓴 건 얼마치라는 거예요? 3만원어치 썼다는 거죠. 그러면 썼다라는 소모품 B는 3만원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소모품 B는요. 3만원으로 보고되어야 해요. 그러면 얼마를 빼주냐? 7만원이라는 소모품 B를 대변에 빼는 거예요. 왜 대변에 소모품 B를 7만원 빼나요? 하면 남았거든요. 소모품 안 쓰고 있었거든요. 남았어요. 라는 자산 증가, 비용 감소. 그래서 소모품 B는 결국 최종적으로 3만원이 되게 하고 소모품은 7만원이 되게 합니다. 남은 만큼은 소모품,
쓴 거만큼은 소모품 B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올 땐 뭐라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건 이렇게 했다가 결산을 이렇게 했건 장부상에 똑같은 금액이 반영돼요. 해볼게요. 소모품 B 좀 뺄게요. 7만원을요. 왜요? 안 쓰고 남았거든요. 7만원 하면 보세요. 소모품은 7만원. 얘는 10만원 증가했지만 3만원 증가해서 7만원의 잔액 보고되고 얘는 7만원이 처음 증가시켰어요. 똑같고요. 두 회사가. 그 다음 소모품 B는 이때 처음 발생시켰어요. 이 회사는 사올 때 분기했다가 안 쓴 만큼 뺐어요. 결국 똑같이 장부에 보고된다. 이렇게 둘이 처리해도 소모품 7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소모품 7만원.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가 어떻게 결산할 건지는 사올 때 차변에 뭐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소모품 처리했는데 썼는 게 있어. 그러면 소모품 B 등장하고 소모품 B라고 썼다고 처리했는데 남은 게 있어. 그럼 소모품 증가하고 그래서 차변이 반대 계정이 돼요. 품이면 B가 등장하고 B면 품이 등장하고 문제는 뒤에 따라오는 금액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소모품 B를 분기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서 분기하고 소모품을 분기하는 중이라면 안 쓰고 있는 미사용 금액을 계산하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할 때 또 조회도 하고 분계도 하고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92 사원 김수연에게 제주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 현금 일단 나간 거 보이시죠? 현금 나가요. 대변에 현금 30만원 나가요. 왜요? 아직은 출장비라고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출장 가기 전에 주는 거는 일단 가져가 봐요. 가지급금 있으면 걸고 없으면 안 거는 더하기 일단 해두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정산을 합니다. 사원 김수연이 귀사를 해서 정산을 했더니 28만원은 여비로 쓰고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줬어요. 회사로 돌려줬어요. 그럼 현금 들어왔어요 해도 되고요. 일단 출장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출장비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비용을 먼저 정산합니다. 여비, 교통비 얼마? 28만원. 근데 가기 전에 얼마 줬었나요? 가지급금은 30만원 줬었어요. 요렇게 해둬요. 30만원 줬었는데 출장비 28만원이면 2만원이 돌아왔군요. 현금으로 요렇게. 자, 출장 간 사원이 기사에서 여비 계산액을 정산했더니 3만원이 부족했어요. 더 썼다는 거죠. 출장비로. 현금으로 줬다. 되면 현금 나가야겠어요. 출장 가기 전에 얼마 줬었나? 3만원 줬었대요. 그러면 출장 가서 쓴 게 얼마였다는 거예요? 미리 준 거, 지금 주는 거 해서 여비교통비 33만원. 먼저 비용부터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그때 가지급했었어요. 거래처 없으면 직원이 거래처로 등록 안 돼 있으면 말고 있음 걸고 30만원 줬었고 나머지 3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줬어요. 이렇게 출장 가기 전 다녀온 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출장은 요만큼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내용 불명의 손금액 70만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보통 예금이 늘어요. 그런데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 입금자 이름을 모르겠을 때 이게 외상값을 갚은 건지 계약금을 준 건지 우리 왜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입금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일단은 자산을 증가시켜야 해요. 그리고 원인을 알 때까지 가수금 처리해 두어요. 가수금은 거래처는 없어요.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거래처는 더더욱이 모르겠죠. 자, 이때 이제 알아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띠릉띠릉. 아, 사장님 그거 50만원은 외상값 갚은 거고 나머지는 계약금 보낸 거예요. 하고 누군가가 전화를 해왔다. 그렇군요. 얘가 우린 지금 95를 하고 96을 하니까 얘가 할만하지만 시험에 96만 슉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수금, 외상매출금, 선수금이랑 계정은 알겠는데 자리 잡는 게 되게 힘드니까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탁 하나를 찝으셔요. 제일 만만한 건 가장 많이 한 외상매출금이라고들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럼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면 차변에 있었을 것이니 왜? 대변에 제품 매출해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고 했으니 그걸 회수했어?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더하기 50만원, 그걸 지금 받은 게 아니라 가수금 처리했었어. 거래처 없죠. 20만원은요, 계약금을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요렇게 처리합니다. 가수금은 정산할 때마다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으로 정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아예 외우시는 것도. 네, 자, 그 다음에 97번 수도요금 3만원, 공장 4만원, 본사 이렇게 따로 현금으로 냈다. 현금 얼마 나갔을까요? 현금 7만원 나갔어요. 자, 본사 쪽은 수도, 공장 쪽도 수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사는 번호를 800번대를 써요. 800번대로 시작하는 건 본사 쪽 비용이라는 거고, 500번대로 쓰면 공장 쪽 비용이라는, 제조 경비라는 뜻이에요. 실무 입력할 때. 그래서 800번대는 판관비, 500번대는 제조 경비, 요렇게 나누어요. 그래야 제조 원가로 들어가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건 그때 수도라고 하고 엔터를 탁 치면 515, 815 두 개가 뜨는데 815를 8로 시작하는 걸 고르시면 수도 광열비가 되고요. 본사 거예요. 요것은. 그 다음 또 수도라고 엔터를 탁 쳐서 515를 골라요. 그럼 얘는 가스 수도료 하고 들어가요. 어쨌든 수도 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난방비, 전기요금. 여기는 난방비, 수도요금 다 돼 있으니까 수도요금은 500번대 수도, 800번대 수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여기도 현금 나갔어요. 난방비도요. 수도 하시면 돼요. 아까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800번대는 수도가 맞는데 수도 해서 800번대 고르면 되는데 500번대는요. 전력비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전기 많이 쓰니까 요금이 크겠죠. 금액이 중요하면 따로 표시한다. 뭐 요런 개념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비용의 인식 방법 해볼게요. 비용 이런 인식하는 방법 중에 지금 이런 것처럼 그 기간에 발생해서 끝, 땡 하는 건 기간 비용이라고 해요. 그건 기간 비용 해서 발생하는 즉시 비용 처리 끝. 그 다음에 직접 대응이라는 것은 원가를 말해요. 원가,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가 주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품 먼저 해볼까요? 쉬우니까. 기초에 내가 얼만큼의 물건이 있었나요? 그 금액, 이거는 작년에 못 팔고 넘어온 거겠죠? 그 금액에다가 올해 1년 동안 사온 상품을 더해요. 그럼 이 회사가 최대로 팔 수 있는 금액이 이 둘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팔았으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고요. 물론 사온 금액만큼 받고 팔진 않죠. 더 받고 팔죠. 매출액은 더 커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가장 먼저 빼는 게 원가인데 그 원가는 기초의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그걸 다 팔았으면 그것이 곧 원가가 되고, 아이고 요만큼 못 팔고 남았네요. 그러면 기말에 못 팔고 남은 재고액을 빼면 그게 내가 물건을 판 원가다 해서 매출액에서 가장 먼저 빼는 비용이 원가예요. 그래서 수익을 바로 창출하게 해준 게 이 상품 재고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접 대응을 시키는 거다. 수익에, 매출이라는 수익에 바로 대응되는 비용, 즉 원가요. 물건을 팔고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 물건값, 이런 표현입니다. 매출 원가는 직접 대응이고 이런 기간에 발생해서 끝 소멸하는 것은 기간 비용이고, 간접 대응이라고 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분명히 비용 처리를 해야겠긴 했는데 그때 그것이 눈에 딱 드러나진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으니까 비용 처리는 해야 한다.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대응시킨다 라고 하는데 이따가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그거는 간접 대응입니다. 그 다음 매출원가 나온 김에 공식 외우고 가셔요. 5번 이상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입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말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상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 상품은 매입해요. 더해서 기말에 못 팔고 남은 재고액을 빼면 올해 내가 얼마치 팔았나요? 라는 원가가 나오고요.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의 제품이 얼마치 있었는데 얘는 제조를 해요. 1년 동안.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요? 해서 이게 매입액에 대응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생산한 게 얼마치니?
그래서 이 둘을 다 팔 수 있었는데 다 팔았니? 그럼 원가 아니요. 그러면 못 팔고 남은 걸 빼면 그것이 올해 내가 판 물건의 원가다. 이만큼 팔았다. 이렇게 돼요. 물론 얘들은 매출이라는 시각은 달라요. 원가예요. 자, 요 공식도 외워주시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